우리나라는 1학년에 한 자릿수 덧셈, 2학년에 가면 곱셈, 3학년에 분수, 소수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하면 그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더하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분수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막 다 나와요. 테스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다 틀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틀렸어? 괜찮아? 하니까 선생님 괜찮대. 내년에 또 배우면 된대.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자고 강조하는 것이 대세인 요즘에 느긋하고 여유롭게 방관하자고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스에 계시는데 잠깐 방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프랑스에 가시게 된? 이것도 사실은 방관 육아의 한 축인데요. 네네. 아이를 이제 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아이? 저 선생님 애는 얼마나 잘 클까? 막 이런 이제 시선들이 있어. 아이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걸 가지게 돼서 우리 애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영어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막 알아봤는데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교사의 수입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맞벌이라고 해도 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하다가 남편이랑 이제 저랑 같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자. 남편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예. 저도 대학 나왔으니까 제 후배잖아요. 네. 수제. 우리가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아이가 한 2, 3학년 때까지만 우리가 일단 공부를 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아이 영어를 공부를 시켜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국제기구에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조금 빠르게 됐네요. 네,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기 가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에서 지금 초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죠. 몇 네. 학년인가요? 저희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초2 과정에 프랑스에 있어요. 첫째가 그렇고 네네. 둘째는요? 둘째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딱 마주하는 네. 순간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프랑스 야생이에요. 야생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책을 낼 만큼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잘 키우고 자기 주도성을 잘 키운다고 제 나름 자신을 하고 갔는데 거기 정말 더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오신 엄마들도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러시아에서 오신 엄마들도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영하 2도나 3도나 무조건 쉬는 시간에 나가야 돼요. 20분 동안.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무조건 나가서 놀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2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밥 먹고 2시간 동안 노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1시간 동안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가 이제 거기 나이로는 2학년이지만 어쨌거나 초등 1학년에 갔으니까 근데 동의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걸 들고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4박 5일 동안 수학여행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디로요? 그 인근에 한 2-3시간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그 수련원 같은 데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애들이 울지 않냐? 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울다 자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전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엄마들한테 그 왓스앱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그걸로 다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냐? 하니까 이제 작년에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해내는데 이걸 안 보내실 거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 동의서를 써서 내게 냈는데 한 5월 달에 가거든요, 이제. 아직 안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보낼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네. 사실 화장실 가서 뒤처리도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스스로 못 씻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저 첫째가 7살에 이제 제가 배변 뒤처리하는 걸 가르쳐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둘째도 그쯤에 가르치면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5살, 6살이지만 만으로 4살이거든요.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똥 닦는 법을 알려달라 이런 말 해도 되나? 대변 뒤처리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선생님이 안 닦아준대요. 그러면 화장실까지 같이 가주시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일을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만으로 3세, 우리나라 치면 5살인 거죠. 그때부터 의무교육으로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오는 어린이들은 공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배변훈련이 돼야 되네요. 다 떼고 가야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외의 모습, 네. 공부 시간은 좀 어떤 면이 다르던가요? 공부 시간에 네. 제가 교사다 보니까 그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훨씬 체계적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학년에 한 자릿수 덧셈, 2학년에 가면 곱셈, 3학년에 분수, 소수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하면 그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더하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분수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막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좀 천천히 아이한테 교과서에? 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분수를 배운다고 하니까 제가 앉혀놓고 너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 그때 애가 뭐 학교에서 배운 걸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도 보세요. 매주 시험이 있고 매주 테스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다 틀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 다 틀렸어? 괜찮아? 하니까 선생님 괜찮대. 내년에 또 배우면 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점을 탁 찍어서 시작해서 요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학년에서 배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이거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어머님들이 막 사교육이나 이런 거 열중하시는데 프랑스에 갔더니 올해 못 배우면 내년에 또 배우고 내년에 못 배우면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틀리면 어때요? 내년에 또 배우면 되지. 아이들이 프랑스를 간다고 했었을 때 네. 프랑스어를 못했을 거잖아요. 네, 아예 모르죠. 두려움이나 적응에 대한 걱정은 좀 없으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들은 어디를 던져놔도 잘 적응을 하더라라는 약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몇 년 계셨죠? 저는 이제 12년 차 예. 됐고 중간중간 이제 휴직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전업주부 이렇게 하고 한국에 계실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현장을 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관찰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떤 특징이 좀 있던가요? 그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를 낳아놓으니까 예. 주변에 이제 막 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막 선생님 애들은 어떨까? 그리고 좀 잘하면 에이 선생님 애니까. 좀 못하면 선생님 애인데? 이런 시선들이 좀 두려워서 그 아이를 낳기 전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계속 봤어요. 저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근데 이제 그 초임교사 시절에 네.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 아이 하나가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정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이름을 따라 짓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 괜찮아서 걔의 특징을 잘 살펴보니까 학교 끝나면 3시간씩 놀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네.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갈 때 3시간씩 놀고 선행학습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근데 학교만 오면 눈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궁금해하고 숙제를 내주면 제일 잘해가지고 오고 근데 수업 시간에는 못 알아듣는데 집에 갔다가 다음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여서 속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주려고 그런 것 같고 엄마들이 보통 막 걱정이 되니까 막 다 해주시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보니까 엄마가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뭔가 더 집중하셨다는 거를 제가 공통적으로 알게 됐어요. 자기 주도성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해보라. 실수를 하든 예. 실패를 하든 학교 가서 혼이 나든 뭘 하든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집중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습관이 긍정적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이게 생활 습관. 그러니까 어렸을 땐 학교를 안 다니니까 예. 생활하는 데서 자기 주도성을 키웠는데 학교에 오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어린이가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 하는 일은 공부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게 공부가 아니라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생활 전반에서 자기 주도성을 좀 키워줘보자 라고 노력을 해봤더니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공부를
또 이렇게 잘 하게 되는 예를 들면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배우고 싶고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한글을 똑같이 빨리 떼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시켜서 떼는 아이와 스스로 떼는 아이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 공부도 엄마가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뗀 아이들은 이 다음에 내가 뭘 알고 싶고 그 다음 내가 뭘 알고 싶고 이거를 아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늦게 떼고 학교를 오더라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뭘 하고 싶은지를 찾고 그 이유를 찾고 계속 찾아 나가는 반면에 엄마가 이렇게 해서 떼놓은 아이들은 그 다음 공부도 엄마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 공부도 엄마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이들 한글도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 물어보는 것만 좀 가르쳐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한글이나 영어보다 잘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맞아요. 바로 줄넘기랑 종이접기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찾은 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다른 거는 열심히 안 시켰는데 종이접기랑 줄넘기 정말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종이접기가요? 네. 아이들한테 이게 책 읽어주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엄마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이거 뭔지 알아? 뭐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보통 책 읽어주기 어떤 그 지침 같은 걸 보면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질문 같은 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읽으면서 막 질문도 해주는데 유일하게 먼저 질문이 들어오는 책은 종이접기 책인 거예요.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반으로 접으라는 게 어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종이접기는 알아서 확인도 시켜주는 거예요. 반으로 접으라 그랬는데 엉뚱한 걸 접고 있어. 이해를 아직 못했구나. 반으로 접고. 화살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라고 돼 있었는데 아이가 엉뚱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접기를 시키면서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데 안 시켜도 하고 제가 뭐 질문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서 와서 질문을 하고 또 확인까지 시켜주니까 근데 또 놔두면 막 1시간씩 접으니까 얼마나 맞아요. 편해요. 이 종이접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종이접기. 네. 근데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으세요? 종이접기요? 예. 종이접기 시간이 있나요? 네, 특별 활동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시간으로 해서 뭐 고학년 친구들은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주로 1학년 친구는 종이접기를 많이 하고 미술 시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몇 명이나 잘할 것 같으세요? 한 30명 있으면? 30명 중에 그래도 종이접기는 관심 있지 않을까요? 네, 몇 명쯤 잘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반에 2-3명 있으면 많아요. 종이접기를요? 네. 대부분 못해요? 네. 우와. 단순하게 이렇게 접는 건데 왜 그러냐면 2D,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를 아이들이 3D로 구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향 감각이라든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반을 접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봐. 그러면 통로가 무슨 말일까? 몇 센치 개념도 그게 잘 종이접기가 네. 그냥 단순히 접기 만들기의 의미가 네, 아니네요. 더 맞아요.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행동이네요. 네. 그럼 줄넘기는 어떤 네. 면이? 엄마들이 이 줄넘기를 또 되게 간단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되게 어려워요. 줄넘기가요? 네, 줄을 던지고 그 순간 발을 띄고 그 다음에 그 박자에 맞추고 네. 또 손과 눈과 몸이 다 협응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5살, 6살 애들한테 줄넘기 시키면 예. 줄은 줄대로 넘고 몸은 몸대로 넘고 막 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줄을 하고 내 몸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신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내 몸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근데 거죠. 이게 다른 운동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필요한 네. 수도 있는데 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넘기인가요? 왜냐하면 줄넘기는 일단 싸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잖아요. 네네. 선생님한테서 가르쳐서 배우는 어떤 신체적인 조절력은 스스로를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거다. 네. 이거는. 선생님 말씀도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종이접기만 열심히 하고 막 줄넘기만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근데 제가 정말 그 책에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짜증을 내고 막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자기 주도성이에요. 줄넘기 선수를 만들고 뭐 종이접기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를 막 울고 불고 짜증을 내고 막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 하면 공부에 포커스를 두는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으면 공부는 알아서 따라오더라라는 네. 거죠.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자발적 방관 육아를 네,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표현해 주셨는데 자발적 방관 육아. 음.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많은 분들이 방관에 중점을 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한 의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방관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아이를 내버려 놓고 뭔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수수 방관에서의 수수를 빼셔야 돼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자는 가까이란 뜻이고 관은 관찰한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에서 관찰한다는 것이 방관인데 보기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말한다든지 뭘 하는 게 없이. 그래서 아이가 뭘 하고 있을 때 막 답답하면 입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아니면 차라리 눈을 감아서라도 그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부모님들 다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언제였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이 자발적 방관을 다들 너무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해요. 네네. 그럼 이제 애를 100m 앞에 탁 데려다 놓고 자 걸어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네. 아이가 한 두세 발자국 걸을 수 있으면 또 엄마는 두세 발자국 뒤에서 아이가 좀 더 걸어올 수 있게 또 기다려주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음. 아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네. 잡아주잖아요. 그때서야 도와주죠 우리가. 그 잡아주는 것도 필요한가요? 방관에서? 그렇죠. 그건 어느 포인트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한 단계만 더 이렇게 먼저 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위험 요소를 좀 차단시켜 놓고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이들을 움직이되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나서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딸 둘한테 네. 두 따님한테 해줬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뭐 한글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막 문제집에 사서 풀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했어. 예를 들면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숫자를 모를 때부터 시계 좀 보고 와. 몇 시인지 알려줘. 라든지 뭐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조금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스스로 뭔가 좀 할 수 있게 하고. 오늘은 특별한 저희가 인연이 있잖아요. 네. 저희 남편분이 제 후배여서 네. 오늘 인사를 프랑스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만나는 김에 네. 인터뷰를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계기가 저는 프랑스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선진화됐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생생하게 접할 기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어머님들이. 네. 좀 달랐던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서 느꼈던 프랑스에서 잠깐이지만 생활하면서 이 얘기 경험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네. 있으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저도 학교를 가거든요.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저도 불어 수업을 가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쭉 걸어가면 교실 모습이 보이면 막 손을 들고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진짜 발표를 잘 하니까 아니래요. 우리랑 비슷하대요.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걸 말했을 때에 뭐 누구 하나 뭐 그것도 모르냐는 대답이 없고 선생님들도 항상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수업으로 가져와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거나 또 너무 완벽하게 막 다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100점 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처럼 틀려도 되지 내년에 또 배우면 되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네.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아이들이 하는 대로 중간에 심심하면 책도 읽고 누워서 좀 놀기도 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겠나라는 것을 프랑스에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부모님의 책임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최은하 선생님의 말씀이 자발적 방관 육아를 소개하면서 많은 유초등 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